안녕하세요. 딱 한 페이지 영어 원서의 윤재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어 원서를 어떻게 읽고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직접 구매를 해서 소장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소장을 해놓고 정작 읽지 않고 있는 분도 계실 테고, 도서관에 가서 이 책, 저 책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꼭 소유가 아니라 누리는 거죠. 이 책을 온전히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그래도 좀 한두 권 좀 소유하고 싶다, 소장하고 싶다, 누군가에게 계속 읽히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때 구매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리버 제퍼스라는 아동문학 작가가 있어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How to Catch a Star, 별을 잡는 법, 이게 이분의 대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림이 정말 멋있네요. 그죠? 그리고 궁금해집니다. 정말 별을 사로잡는 법을 알려줄까 싶은 거죠. 표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니 별에 의지해서 별을 또 잡으려고 손을 뻗고 있는데 왜 구태여 저 별을 또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왜 사람들은 이루지 못할 것에 꿈을 꾸는 걸까요? 하필이면 달성하고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을 애초에 꿈을 꿨다면 참 삶이 편했을 텐데 가끔은 왜 당치도 않은 것을 꿈꿔가지고 그리 노력을 하고 그리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친구가 별을 잡으려고 하는데 과연 별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별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 별을 잡는 법을 좀 제발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동문학 칠드런스 북, 그거 누구 거죠? 보통 진정한 그 의미로라면 아이들이 직접 제작을 하고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 아동문학일 텐데 보통 칠드런스 북 하면은 그 작품을 소비하는 대상이 아이들이고 보통 어른들이 그 책을 만들죠. 어른들이 서로 좋다고 상찬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막 권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을 니네들이 봐야 돼. 좋은 작품이 있어요. 좋은 작품, 나쁜 작품도 있다는 얘기겠죠? 올리버 제퍼스는 좋은 작품을 정말 많이 쓰는 작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봐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이제 어쨌거나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이 책을 쓴 분은 어른이잖아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소년이죠. 아동문학이라고 불리우는 아동 도서라고 불리는 게 비단 소년들, 어린이들만을 위한 책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른들이 아동 도서라는 그 장르를 빌려서 자신들의 이야기, 자신들의 삶, 이걸 정리하는 그런 면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책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Once there was a boy. 옛날에 소년 하나가 있었어. And the boy loved stars very much. 그리고 그 소년은 별들을 매우 많이 사랑했지.
하늘에 별이 떠 있고요. 그 하늘도 너무 아름답네요. 왼쪽에 소년, 오른쪽에 이게 뭘까요? 가로등일까? 나무들일까? 나무들인 것 같죠? 그냥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긴 짝대기 하나 그냥 그어놨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봤더니 그림이 되게 단순한 모양만 갖고서 사람의 형상을 잘 표현을 해냈어요. 되게 뭔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갈망하는 어떤 눈동자, 그 다음에 약간 이지러지는 달 모양 같은 모양의 얼굴, 음영 처리해가지고 입체적으로 잘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상의 보세요. 하얀색, 빨간색 스트라이프. 그 다음에 성냥개비 같은 다리. 뒷짐을 지고 있네요. 한 페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The boy tried to jump up and grab it. 소녀는 별을 잡기 위해서 점프를 했죠. 위로 뛰어 올라서 그 별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But he could not jump high enough. 그는 충분히 높이 뛸 수가 없었어요. enough란 단어를 한번 손가락으로 가려보세요, 여러분. 높이 뛸 수 없었다가 아니라 충분히 높이 뛸 수 없었다. 그러니까 enough란 단어는 충분히 뭔가를 할 만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 단어 하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른 거죠. 단순히 이 아이는 그냥 높이 뛸 수 없었다가 아니라 그 별을 잡을 수 있을 만큼 높이 뛸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So, very carefully.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he climbed to the top of the tallest tree he could find. 그는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가장 키가 큰 나무의 꼭대기로 올라갔대요. 조심스럽게, 매우 조심스럽게 올라갔죠. 떨어지면 안 되니까. The tallest tree. 이것도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최상급이라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tall에다가 est 붙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나무인가요? 아니죠.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그런 나무죠. 그러니까 최상급을 그냥 배웠는데 어떤 맥락에서 쓰는 것인지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But the star was still way out of reach. 하지만 그 별은 여전히 자기가 되게 갈망했었던, 잡고 싶었던 그 별 있잖아요. 그 별은 여전히 손이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었다.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 한참 바깥에 있었다. 이 still이라는 부사,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도 알 테고,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 바깥이다 라고 할 때 이 out of reach란 표현을 정말 많이 씁니다. 오늘 배우는 표현 중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out of reach 앞에 way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way라는 단어는 길이잖아요, 길. 그러면 길, 바깥? 좀 이상하죠. 이렇게 way가 out of라든지 from과 같은 전치사 앞에 자라요. 한참이라는 뜻입니다. 한참, 우리나라 말로 한참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과연 이 소녀는 별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결말이 조금 좀 황당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또 뻔하기도 해서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림이 너무 멋져요. 정말 그림이 멋진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그림만으로도. 나중에 이제 마지막 이제 책이 다 끝나고 난 상황인데요. 자기 책을 읽으면서 되게 즐거워하네요, 소년이요. 이 소년이 자기 첫
이게 데뷔작이란 말이야. 이 작가의 책이 나와서 되게 기뻤나 봐요. 근데 옆에 누가 있네요. 함께 그 책을 보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꿈을 이루었나 봅니다. 이 작가의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또 처음으로 이어집니다. Once there was a boy and the boy loved stars very much.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작품이 시작을 암시한 듯한, 그죠? 별들을 사랑했대요. 별 하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별들을 사랑했대요. 왠지 많은 별을 잡으러 갈 것 같습니다.